요즘 KB금융그룹에 좀 이례적인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원래 한국 시장을 보던 투자자들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자본이라는 건데요. 과연 이들은 KB금융에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최근 KB금융의 투자자 미팅에서 실제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기존의 신흥시장, 그러니까 EM펀드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이른바 글로벌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 체력이에요. KB금융은 숫자로 딱 증명되는 아주 견고한 재무 성과와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 수익성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인데요. KB금융은 이 ROE를 무려 10% 중반 이상으로 아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금융그룹이 이익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낸다는 건 뭐랄까 그만큼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총주주 환원율, TSR입니다. 이게 약 50%에 달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번 돈의 절반 정도를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강력한 숫자들은 당연히 탄탄한 운영에서 나오는 거겠죠. 경영진은 탑라인 성장이나 비용 관리, 자산 건전성, 어느 것 하나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은행 부문의 성과도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좋은 숫자만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 영리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당연히 리스크부터 따져보겠죠. 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에요. 특히 잠재적인 과징금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첫 번째 질문? 바로 이겁니다. 언론에서 자꾸 조 단위 과징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ELS나 국고채 담합 같은 이슈들 때문에 정말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인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장의 우려와 회사의 입장이 잘 비교되어 있는데요. KB금융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조 단위 과징금, 그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자율적으로 7천억 원이 넘는 배상을 했고 최종 결정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부가 가계나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자산, 즉 RWA 산출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KB금융의 입장도 아주 명확합니다. RWA가 조정되더라도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책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가계대출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사이에 주주 환원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리스크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리스크를 넘어서 KB금융이 그리고 있는 미래성장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PBR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게 1배가 안 된다는 건 쉽게 말해 시장에서 회사의 장부상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PBR 1배를 달성하는 것이 KB금융 전략의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PBR 1배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KB금융은 아주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고, 둘째,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꾸준히 돌려주면서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겁니다. 주주환원 방식도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주가가 싸다고 생각될 때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배당의 매력이 커지는데요.
KB금융은 이 둘 사이에서 주요 주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25년 대출 성장 전망을 보면 이 안정성 전략이 더 뚜렷해집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목표치인 4에서 5%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결국 투자자에게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KB금융이 여러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준 이 견고한 펀더멘탈과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회사가 마주한 핵심 과제이자 동시에 기회일 겁니다. 본 분석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